안녕하세요. 박종석입니다. 6월 6일입니다. 오늘 반도체 특집으로 치버,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우승자가 될 것인가? 크리스 밀러라는 교수님이 지었습니다. AI 혁명과 반도체 전쟁, 왜 메모리가 심장인가? 챗GPT로 촉발된 AI 시대의 본질은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 학습과 추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AI의 두뇌로 엔비디아의 GPU 연산 장치만 주목하지만 사실 크리스 밀러의 치버가 관통하는 핵심은 아무리 빠른 두뇌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통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입니다. AI가 저의 실력을 발휘하려면 연산 장치 옆에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그 정점에 있는 기술이 바로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고속도로를 뚫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가 창안했습니다. 결국 AI 패권의 전쟁의 숨은 열쇠는 메모리 반도체의 혁신에 있으며 대한민국 반도체가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를 칩어의 통찰과 연결해 풀어봅니다. 1부 실리콘밸리의 탄생과 무어의 법칙, 연산의 역사. 초기 반도체 전쟁은 미국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더 작고 더 빠른 연산칩을 만드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페어차일드와 인텔이 주도한 실리콘밸리의 역사는 트랜지스터를 미세화하는 무어의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미세 공정을 통해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높이는 시스템, CPU 가치 사슬이 먼저 확립되었고, 미국은 이를 통해 냉전 시기 군사적 기술 우위를 독점했습니다. 초기 반도체 전쟁은 미국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을 심어 전 세계 어디든 오차 범위 몇 미터 이내로 타격하는 정밀 유도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날아오는 스커드 미사일을 공중에서 정확히 요격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신화는 바로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기술이 이룩한 군사적 초격차의 결정체였습니다. 2부 64K 디램의 눈물과 잔혹한 치킨 게임, 삼성이 왕자에 오른 방식. 치버에서 묘사하듯 삼성전자의 메모리 세계 1위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의 2.8 도쿄 선언, 당시 전 세계에는 원숭이가 우주선을 만드는 격이라 비웃었습니다. 기술이 없어 미국과 일본을 눈물겹게 구걸해야 했던 삼성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선진국보다 10년 이상 뒤처졌던 기술 격차를 단 6개월 만에 좁히며 세계 최초 64K 디램 개발이라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상 첫 기적을 쏘아 올립니다. 당시 연구원들은 개발 성공 후 감격하여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강자들과의 메모리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가격을 폭락시키며 삼성을 고사시키려고 할 때 삼성은 오히려 적자를 보면서도 대규모로 공장을 짓고 투자를 늘리는 타협 없는 초격차 역발상 투자로 맞섰습니다. 이 잔혹한 피해 전쟁에서 미국, 일본, 독일의 쟁쟁한 반도체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삼성은 목숨을 건 결단과 혹독한 시련을 버텨내고 살아남았기에
비로소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적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3부 삼성은 왜 늦게 파운드리에 뛰어들었는가? 도전 이유. 메모리 왕자에 오른 삼성전자가 왜 수십조 원을 들여 뒤늦게 파운드리 위탁 생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이유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메모리만으로 반도체 전체 패권을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나 PC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빅테크 AI 칩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구글 같은 건물들이 칩을 직접 설계하되 생산은 하지 않는 팹리스, 즉 공장이 없는 것으로 발전하면서 이들의 칩을 정교하게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입니다. 대만의 모리스 창이 미국 유학 후 새롭게 창안했고 TSMC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이 파운드리 시장을 독점하며 황태자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며 삼성은 메모리에서만 번 막대한 돈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첨단 미세 공정 3나노, 2나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설계와 메모리를 넘어 제조 파운드리까지 장악해야만 진정한 반도체 제국의 지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부 삼성 파운드리의 냉정한 전망과 돌파구 HBM과 시너지. 냉정하게 말해 삼성 파운드리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 6에서 8% 점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쉽지 않는 싸움입니다. TSMC의 견고한 생태계 장벽과 수율, 양품 비율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 좋은 소식은 수율이 올라가서 양품을 만드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칩어의 관점에서 볼 때 삼성에게는 TSMC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1위 메모리 기술력입니다. AI 시대의 첨단 칩은 연산 장치 파운드리와 고성능 메모리 HBM을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핵심입니다. TSMC는 메모리를 만들지 못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사와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원스톱 솔루션 기업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국내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파운드리 출발은 늦었고 현재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차세대 GAA Gate All Around 구조의 수율이 안정화되고 HBM과의 시너지가 본격화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에게 TSMC를 대체할 유일하고 강력한 대안으로 우뚝 설게 될 것입니다. 최근 테슬라로부터 텍사스 파운드리 삼성 공장에게 주문을 했죠. 좋은 신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련을 이겨낸 위대한 자본에 동행하라입니다. 이 책 칩워에 의한 크리스 밀러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반도체는 인류 문명의 빼대입니다. 64K 디램 개발과 치킨 게임의 지옥을 견뎌내고 세계를 제패한 삼성전자의 저력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파운드리에서 겪고 있는 고전과 시행착오 역시 과거 메모리 치킨 게임을 치르기 직전 겪었던 수많은 시련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삼성은 늘 위기 속에서 기술 격차를 벌리며 성장해온 DNA가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이 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현재의 파운드리 수율 논란을 장기적인 역사 속에서 보면 지나쳐 가야 할 작은 성장통에 불과합니다. 피와 땀으로 일군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이 초격차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거머쥐기 위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위대한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다가올 AI 시대에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박종석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